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승한 지수도 혼조권 내에서, 보합권 내에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반면 다우존스 지수는 0.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뉴욕 증시 이렇게 엇갈린 흐름을 보인 데는 결국에 실적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테슬라와 알파벳의 간밤 주가가 엇갈렸던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하나둘씩 실적 발표 내놓고 그 성적표에 따른 표정을 짓게 될 텐데요. 그에 따른 이슈들 그리고 무역 협상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기술주를 선호하고 전통 우량주를 회피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정리해 보시죠. 3대 지수는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IBM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 급락세가 다우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우지수 0.7% 하락하면서 44,700포인트 선을 반납했고요. 그랬던 반면에 알파벳의 호실적 덕분에 나스닥 지수 견인을 했습니다. 0.2% 가까이 상승. 어제 처음으로 21,0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며 마감이 됐는데 오늘 고점 레벨을 조금 더 높이며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 지수는 강보합 정도 수준을 유지한 채 오늘 역시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알파벳의 깜짝 실적 덕분에 장 초반부터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AI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소식 가운데서 AI 관련주들 전반의 분위기를 살려줬습니다. 아울러 지금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도 시장에 촉매집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상이 잘 플레이가 되지 않았는데요. 15%의 관세율을 기본적인 하한선으로 책정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유럽연합에도 15% 정도의 관세 부과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도 아마도 15% 정도 선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예상인데 만약에 15%보다 더 높게 부과가 된다면 미국 시장 안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잘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준 건물을 오후 4시에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던 건데요. 지금이 미국 현지 시간 오후 5시니까 한 1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했고요. 안전모를 쓰고 연준의 실제로 리모델링이 잘 되고 있는지 여기저기 같이 파월 의장과 함께 보겠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연준을 찾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지금 리모델링 비용을 문제 삼으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는 나중에라도 채권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년물 금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EBP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4.4% 정도 수준을 가리키고 있고요.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도 주목을 해보셔야겠네요. 미국의 자동차 CEO들이 일본보다 높은 관세도 괜찮다더라라고 이야기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율 관세에 대한 약간의 시그널을 보내왔다는 점은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의 깜짝 실적이 AI주들의 센티먼트를 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실적을 통해서 AI에 들여온 그동안의 막대한 투자가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증명이 됐는데 가령 클라우드 매출이 32%나 증가를 했고 그리고 구글 검색을 하실 때 이 AI 오버뷰 기능 많은 분들 사용하실 텐데요. 실제로 월간 이용자 수가 20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2% 안팎의
오름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랬던 반면에 IBM의 주가는 7.6% 급락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매출에서 미스가 나타나면서 실망감이 있었고요. 그랬던 반면에 어제 실적을 전했던 서비스 나우의 주가가 4% 급등하는 등 특징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간밤 가장 부진했던 종목을 꼽아보자면 테슬라가 되겠죠. 8.3%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는데 자세한 이슈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레스토랑 섹터 내에서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주가가 10% 넘는 급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지난 분기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 타코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타코 자꾸 말하다 보면 사람들이 멕시칸 음식 좀 땡겨하지 않겠냐라면서 이게 치폴레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분석이 있기도 했는데 막상 실제로 멕시칸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봅니다. 더블 미스를 기록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소비 위축에 따른 실적 악화 가능성 경고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 주가는 2017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보시면 보험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메디케어 청구와 관련한 법무부의 조사에 현재 응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이슈, 일단 테슬라부터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들어 벌써 20% 넘게 급락하고 있는 흐름. 아쉽게도 어제의 실적 발표가 추가 하락의 방화제가 됐습니다. 이 투심 급냉의 배경에는 일단 2분기 실적 자체가 아쉬웠다. 그리고 이어졌던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 CEO가 만약에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하고 강하게 자신감을 내비쳤다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도 앞으로 힘든 몇 분기를 보낼 수 있겠다라고 발언을 한 점이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감세안에 따라서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된다는 점 하나의 역풍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내년 말까지는 영업 실적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8.2% 급락하면서 305달러 선까지 뒷걸음질 치고요. 같은 2차 전지 테마 내에서는 앨범알의 급등세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이 전일 중국 정부가 규제를 위반한 리튬 광산 단속에 나선다 이런 루머가 돌면서 리튬 선물 가격이 크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미국 안에서는 리튬 대장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앨범알의 주가가 6.8% 뛰어오른 84달러 선까지 가리키고 있고요. 엔비디아 이슈도 확인해 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적지 않은 엔비디아 칩이 계속해서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그 규모가 최소 1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다수의 중국 유통업체들이 엔비디아의 B200 칩을 지난 5월부터 중국의 데이터 센터 공급사들에게 제공을 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B200 칩의 경우에는 중국으로 유일하게 수출이 허용됐던 H20 칩보다 성능이 월등하게 높은 칩이고요. 아마도 동남아 국가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걸 텐데 이에 따라서 미국 측에서 오는 9월부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 규제도 조금 더 강하게 조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장의 예상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173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하고요. 다음으로 애플 이슈도 간단히 보시죠. 이 새로운 운영체제인 iOS 26이 아이폰에게 있어 수년 내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될 거라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리퀴드 글래스라고 해서 빛이 휘어지는 듯한 반투명 시각 효과가 이번부터 스크린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아이폰 판매를 끌어올릴 것이냐? 그건 꼭 예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가을에 출시될 초슬림 아이폰 그리고 나중에 폴더블 폰 시대를 대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거라는 진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오늘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213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으로는 블룸 에너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연료전지 기술업체에 해당하는데 오라클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오라클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블룸 에너지가 만든 연료전지가 공급된다라는 거고요. AI 기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업으로 풀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의 주가 간밤 이 내용 소화하면서 23% 가까운 폭등세 3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철도 기업이죠. 유니언 퍼시픽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그 결과가 좋았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62억 달러, EPS가 3.03달러로 더블 비트를 기록했고요. 운송량이 늘어나고 운임이 인상된 효과였다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인 노폭 서던과 이 합병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약세를 기록했는데 만약에 합병이 성사된다면 미국 안에서 최대 규모의 철도망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최초의 해운관 철도망도 형성된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의 주가는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감으로 연결되면서 4.5% 급락했고요.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잠재적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CSX, 또 다른 철도 기업인데요.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인수 기대감을 안아가면서 강보합 정도 수준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조금 더 볼 텐데요. 인텔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은 비트를 기록했으나 어닝에서 미스가 났습니다. 어닝이 마이너스 10센트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1센트 정도 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 기대와 달리 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있고요. 다만 전체 직원 수를 연말까지 15%가량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든지 폴란드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애프터마켓에서 직후에는 주가가 급등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인데 다만 실적 자체가 믹스다 보니까 현재는 강보합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웨스트 파마슈티컬입니다.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기존에 사측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의 타격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EPS 21.8% 성장세를 기록했고요. 오늘 주가의 경우에는 22.8% 폭등을 하면서 280달러 선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S&P 500 지수 안에서 상승률 1위에 올라섰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항공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의 실적이 워낙 잘 나와주면서 항공 수요가 좀 반등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굉장히 대비되는 실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에서는 7센트의 손실을 예상했었는데 이보다 훨씬 큰 95센트의 주당 순손실을 발표했고요. 특히 국내선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사측의 설명이 있었는데 아메리칸 항공의 경우에는 유나이티드나 델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내선에 대한 운항이 더 높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아메리칸 오늘 실적 내용 소화하면서 9.6% 폭락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특징주 모두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무역협정,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2+2 회의는 무산이 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장관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라고 하죠. 일본이 그래도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는 긍정적인 무역 협상을 끌어낸 데 따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ECB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의 경우에는 금리 동결 상태 지켜보고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마치 연준에서 이야기하듯이 신중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ECB의 금리 결정 이슈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7월 서비스업과 제조업 업황은 다소 엇갈린 표정을 지었는데요. 제조업 업황은 여전히 50 아래에서 위축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2에서 55까지
현재까지 그 업황이 화랑을 보이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데이터들을 합산을 해봤을 때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3년 내 최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업황이 갈리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10년물 물가채에 양호한 수요가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국채 입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년물에 이어서 10년물 물가채도 수익률 예상 소폭 하회하면서 수요가 견조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1.2% 급등세를 보였고요. 66.03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시비의 지금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죠. 1년 만에 3대 정책금리 동결에 나선 유럽중앙은행입니다. 7회 연속 인하 후의 동결 결정인데요. 예금금리가 2%, 그리고 주요 재융자금리, 레피금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2.15%, 한계 대출금리는 2.40%로 동결 결정이 났습니다. 물가 압력이 지속 완화되는 것을 현재 확인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확실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무역 갈등 등의 요인으로 경제 환경이 상당히 불확실하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21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여전히 견조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 보시죠. 195만 5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 데이터가 좀 수정이 됐는데 195만 1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요. 시장의 예상치가 195만 4천 건이었는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모두 상회하는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이번 주에도 받아들게 된 것이죠. 여전히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번 실업을 하고 나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미국의 소비에 대한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까지 들여다봤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PER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가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월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만 계속해서 상승 레벨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밸류를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도 여전한 상황이죠. 2022년 초에서 중반에는 PER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가 겹쳤고요. 수익 전망도 함께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던 영향이었죠. 자, 그런데 현재 PER을 보면 약 23배에서 24배 수준입니다. 과거 5년 중에 최고 수준이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이라던가 매크로 변수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높게 반영되어 있고 밸류에이션이 그를 반증하고 있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자라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평온하게 그래도 온기가 확산 중인 S&P 500 지수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서 보시는 그래프는요. S&P 500 지수의 일주일 예상 변동성인데요. 지난 4월에 아무래도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평온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일주일의 예상 변동성을 낮게 가져간다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현재는 일단 잠잠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반증이 되고요. 자, 지금 나스닥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하락 종목선의 그 추이도 보고 계신데요. 빅테크 종목들이 계속해서 S&P 500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종목별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S&P 500 지수가 물론 실적이라던가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는 있으나 일단은 현재는 평온한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알파벳 구글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을 정리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호실적에 힘입어 현지 시간 24일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전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챗 GPT 등 인공지능 챗봇의 도전에도 AI를 앞세워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1%대 상승하며 향후 이어질 기술주 실적 발표에 대한 낙관론을 키웠습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IBM은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전망치가 투자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7.62%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등으로 회사가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발언에 8.2% 급락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AI 지출에 대한 우려를 씻어낸 알파벳 실적 그리고 그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알파벳에 대해서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28명이고요. 강력 매수를 권고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16명입니다. 그리고 알파벳의 현재 최고 타겟 프라이스는 $250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평균적으로 목표가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206.16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은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를 늘렸다라는 점에서 잠시 우려감이 깃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까 클라우드 매출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타났고요. 거의 전 부분에서 성장세가 전 분기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ASML, AMD까지 일제히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알파벳 실적 발표를 내놓은 다음에 IP들에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프리서치에서는 AI 구축 경쟁의 첫 어닝에 불과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AI 지출 내러티브에 더 많은 재료를 제공한 알파벳의 실적이었다라는 코멘트 함께였습니다. 알파벳의 실적 이후에 앞으로 AI 군비 경쟁은 계속해서 촉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울프리서치에서 함께 전했는데요. 번스타인, UBS, 도이체방크에서도 이번에 클라우드 성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동종 기업들이 함께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이고 AI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한층 더 뒤로 물러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에서는 알파벳의 혁신적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출 규모를 늘리고 있으나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레벨업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향후 몇 년간 상승을 이끄는 장기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알파벳의 이전 투자가 마침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JP모건에서는 클라우드 매출이 32% 성장했고 AI 검색 제품의 규모가 증가했다라는 점, 비즈니스의 모든 부분에 AI가 기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알파벳에 대한 IB들의 의견들 저희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S&P 500의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2분기 이후 최고치 수준이고요. 다만 관세 영향을 반영하면서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반영됐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반도체 업체 인텔이 현지 시간 24일 정규장 마감 이후 공개한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순손실은 전년보다 확대됐습니다. 공장 건설 축소 등 원가 구조 조정 계획이 부각되며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반등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인텔은 2분기 매출 126억 달러, 주당 순이익 EPS는 0.1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치 119억 2천만 달러를 웃돌며 3% 증가했지만 EPS는 감가상각 비용 영향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사실 인텔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좀 손실폭을 줄여나가면서 과거의 영광 회복까지는 아니어도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실적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그래도 높은 발표치를
보여줬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플러스권이 아니라 마이너스권에서 손실폭을 오히려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적자폭은 이전보다는 축소가 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일 수 있겠죠. 데이터 센터 매출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39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PC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 그리고 파운드리 매출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의 컨센서스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29.7%로 나타났는데요. 이 역시도 시장의 컨센서스인 36.2%에 못 미치는 모습을 함께 나타내고 있죠. 자, 인텔의 3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함께 들여다보죠. 매출의 컨센서스는 126.6억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치의 레인지가 조금 큰 편이긴 합니다. 126억에서 136억 달러로 발표를 해서 어쨌거나 그래도 실적 가이던스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발표치의 하단이 컨센서스보다 낮다라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주당 순이익도 컨센서스 하회, 매출 총이익률의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인텔의 3분기 가이던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인텔의 3분기 실적 가이던스 이후에 최근 실적 추이를 좀 들여다볼까요? 어쨌거나 순손실이 전년비 확대되고 있다는 점, 다만 공장 건설 축소나 원가 구조 조정 계획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3월에 취임을 한 리프탄 CEO의 코멘트도 함께 들여다볼까요?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투자가 공장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지금 현재 인텔의 실적에 대한 진단을 내려놓은 것이겠고요. 독일이나 폴란드 공장 건설 취소, 오하이오 공장 속도 조절과 같은 구조 조정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력도 15% 감축한다는 계획을 내놨으니까요. 이제 인텔이 과거에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조금 밝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